자신의 직관적 상태를 찾아내기. 요기나 선승이 될 필요는 없다. 리딩을 하는 직관과 대중적인 용어로는 심령술사 혹은 영매에 대한 대중적 이미지는 모종의 변형된 의식 상태에 들어있는 기인이다. 그러나 헐리우드의 관념인지는 몰라도 직관은 매우 정상적인 상태의 의식이다. 다시 말하지만 직관은 약간의 주의 전환 외에는 달리 요구하는 것이 없다. 내친김에 말하자면 직관은 모호하고 막연한 어떤 것이 아니고 다만 직관적 정보에 대해 열려있는 특수한 물리적 상태이다. 여기서 물리적 상태란 알파 뇌파와 세타 뇌파의 차이나 좌뇌와 우뇌의 사고 과정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열려있다는 말도 신비적인 의미에서 비어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꿈꾸는 상태나 직관적 상태에서 우리는 더욱 깨어있다. 왜냐하면 평소의 깨어있는 의식의 여과장치 기능이 꺼져 있기 때문이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꿈의 의미를 알려면 꿈에서 깨어나야만 한다. 직관도 마찬가지다. 인상의 의미를 알려면 깨어나서 이성적인 마음을 사용해야만 한다. 직관적인 상태는 일종의 기다리는 상태이다. 잔뜩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진득하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연습만 하면 누구나 쉽게 직관적 상태에 도달할 수가 있다. 직관적 상태란 어떤 것인가? 정상기능 상태에서는 논리가 우리의 느낌과 감정 그리고 직관까지도 여과해버린다. 직관적인 상태에서는 직관이 다른 모든 감각들의 선봉이 된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감정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그의 다른 모든 기능이 즉 사고, 선택, 반응, 신체적 감각 등이 그 사람의 감정에 근거를 두거나 그것에 의해 촉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합리적인 사람이란 자신의 모든 반응을 분석과 판단에 근거하는 사람을 말한다. 당신의 직관적 상태는 어떤 느낌인가? 지금쯤 당신은 이 책의 연습들이 당신의 무의식에게 단서들을 제공하는 것임을 깨달았을 것이다. 무의식이 직관적 상태로 전환할 때 사용하게 될 단서들을 말이다. 파블로프가 반복을 통해 개를 훈련시켰듯이 당신이 직관적으로 기능할 준비를 할 때 당신은 당신이 주는 단서에 반응하도록 잠재의식을 길들이고 있는 것이다. 잠재의식이 직관에 접근하기 위해 행하는 모든 준비 행위를 당신이 다 알아차리지는 못할지라도 말이다. 당신이 직관적 상태에 있을 때 그것이 어떤 느낌인지를 잠시 시간을 두고 느껴보라. 몸의 감각에 어떤 변화가 감지되는가? 좀 더 가벼워지는 느낌인가? 더 무거워지는가? 따뜻해지는가? 차가워지는가? 생각이 빨라지는가? 느려지는가? 주변의 소리에 대한 감각이 변하는가? 호흡이 달라지는가? 정상적인 상태에 있을 때보다 정서적으로 달리 느껴지는가? 주위의 초점이 다르게 느껴지는가? 사물이 달리 보이는가? 시각의 초점이 더 선명해지는가? 아니면 더 흐려지는가? 이런 변화를 알아채는 것은 당신이 리딩을 마치고 정상적인 혹은 좀 더 적절한 말로 자연스런 당신이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의식 상태로 돌아가는 착륙 연습을 할 때 중요하게 될 것이다. 심리요법을 통해 정상적인 의식 상태의 변화를 겪는 것과 같이 당신의 자연스러운 인식 상태도 이 책의 연습들을 해나가는 동안 변화할 것이다. 리딩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정보뿐만 아니라 직관적 수용 상태를 연습하는 것 자체가 당신의 본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직관적 상태임을 어떻게 아는가?
지난 여러 해 동안 직관력 훈련을 받은 교습생들이 가장 흔히 물어온 질문의 하나는 내가 두려움이나 욕망을 투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직관적 상태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하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어떤 직감이 내가 스스로 지어낸 것이거나 아니면 운 좋게 맞아떨어진 추측이 아니라 직관, 즉 유효한 것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이다. 내가 언제나 하는 대답은 당신은 모른다이다. 농담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직관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이다. 내친김에 말하자면 자신이 직관을 사용한 것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한 가지 확실한 방법은 리딩을 하면서 받은 인상이 어느 정도까지 경험에 의해 확인되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다음 달에 어떤 주식의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느꼈다고 하자. 만일 값이 오르지 않았다면 당신의 그 느낌은 견해거나 기분 혹은 희망사항이었던 것이다. 주식값이 정말 올랐다면 직관이 적중했을 가능성이 있다. 물론 운 좋은 추측이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그런 종류의 많은 예언들의 운이 좋든지 나쁘든지 어느 한쪽으로 기우는 경향을 보이게 되면 당신은 자신이 올바른 궤도에 들어선 때를 알아차릴 수 있을 것이다. 직관을 응용하는 연습을 자주 하라. 의식적으로 직관에 접근할 때마다 당신이 받는 인상과 현실을 비교해 봄으로써 피드백을 얻어라. 얼마 안 가서 당신은 진짜 직관의 인상과 자신의 느낌이나 투사, 특히 희망이나 두려움의 투사를 구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 외에도 새겨둘 만한 직관의 지표들이 있다. 직관은 감정과 마찬가지로 생각하는 마음에 비해 은유와 상징을 통해서 자신을 표현하는 경향이 크다. 직관은 자신이 지각하는 인상에 대해서 초연하다. 직관으로서 무엇을 탐사한다는 것은 인상에 대해 아무런 기대 없이 자신을 열어놓는 것이다. 거기에는 감정이 따라붙지 않는다. 그러므로 질문에 대한 반응으로서 당신의 속말에 두려움이나 분노와 같은 감정이 배어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은 당신이 직관으로부터 논리적 생각으로 전환되었음을 드러내주는 확실한 표시이다. 또 다른 지표는 속으로 하는 말에 뭐뭐 해야만 해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직관은 세계를 분석되는 부분들로 지각하지 않고 파편화된 전체이기는 하지만 전체로서 지각한다. 직관적 인상들은 논리적인 양상으로 연결되어 나타나는 일이 거의 없다. 만약 당신이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다음엔 저런 일이 일어나겠군 하고 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발견한다면 당신은 직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편말을 이용하여 직관적 인상을 검증하라. 지식에는 논리가 있다. 그리고 우리의 정상적인 사고 과정들이 말이 되는지를 살필 수 있는 방법이나 지표가 있다. 여기에는 우리의 경험이나 논리적 법칙 혹은 전제와 결론의 일관성 및 통일성이 포함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는 꿈도 모종의 논리와 내부적 일관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직관은 눈 감고 공중을 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아무런 내부적, 외부적 기준점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편말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찾아봄으로써 의식적으로 기준점을 만들 수가 있다. 예컨대 올 5월에 두 사람이 결혼하는 인상을 얻었다면 당신은 직관에게 두 사람이 올 여름에 어디에서 살 것인지를 물어볼 수도 있다. 만일 서로 다른 지방의 인상이 나타난다면 결혼한다는 처음의 인상이 잘못된 것일지도 모른다는 편말을 가진 셈이다. 뒤에서 이 편말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것을 가지고도 결코 완전한 확신을 할 수는 없다.
연습과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 당신은 자신의 내면적 상태가 진정한 직관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법을 배우게 되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장담한다. 직관과 무의식. 직관적 자아가 자신을 표현하는데 종종 무의식의 언어를 빌리기는 하지만 직관적 정보의 출처와 무의식은 실제로 같지 않다. 우리가 추상적이고 비언어적인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 우리의 신념의 언어나 얼굴 표정, 몸 동작을 사용해야 하는 것과 같이 직관적인 지각도 의식적인 마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빌려야만 한다. 열기. 직관적인 상태에 다다르기 위한 자신의 고유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 편안한 의자에 앉아 심호흡을 몇 번 하는 것도 이완에 도움이 된다. 많은 교습생들에게 도움을 주는 심상은 머리 윗부분이 열려서 직관의 인상을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이다. 연습을 해보면 자신에게 맞는 방법이나 이미지를 틀림없이 발견하게 될 것이다. 직관은 매우 정밀한 기능이다. 직관은 단순히 배짱으로 밀어붙이는 것이나 육감을 믿는 것 이상을 요구한다. 직관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는 그것이 곧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뜻하는 줄로 아는 것이다. 배짱으로 밀어붙인다는 표현도 직관은 머릿속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논리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 곧 직관적임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 직관을 사용하는 동안 당신은 왕성하게 인상을 관찰하고 기록하고 해석한 다음 최종적으로 그것을 다른 정신작용과 통합한다. 자, 여러 번 말했듯이 당신은 이미 직관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방금 언급한 정밀하기 이를 데 없는 작용들은 당신이 불완전하게나마 늘상 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건대 우리의 목표는 직관적 기능을 의식적으로 지배하는 힘을 얻는 것이다. 직관은 두 단계를 거친다. 따라서 직관이란 정보를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직관을 다스리는 힘을 길러가는 과정에서 이 두 단계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첫 번째 단계는 질문에 대한 반응으로서 직관적인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직관적 정보는 대개 상징으로 나타난다. 이 단계는 비선형적이다. 두 번째 단계는 선형적이기도 하고 비선형적이기도 하다. 이 단계에서 당신은 상징들을 해석 혹은 번역하며 또한 그것들을 하나로 짜맞춘다. 빈칸을 메꾸어 의미를 통하게 하는 데에 논리적 마음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이 과정은 선형적이다. 유용하고 적용 가능한 정보가 만들어지는 것은 번역 과정에서이다. 내가 번역이란 표현을 쓰는 이유는 직관적 정보들이 흔히 무의식의 상징적 언어로 표현되기 때문이며 그 메시지의 의미와 가치를 찾아내야 하기 때문이다. 당신은 직관적 정보를 유용한 형태로 조립하기 위해 논리적인 문제 해결법을 응용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정보가 직접적인 대답을 주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면 당신은 그 답을 검증하기 위해 다른 인상을 더 받아들이도록 마음을 열어야 한다. 종종 처음의 대답은 서로 다른 감각들로부터 수신된 일련의 데이터 형태로 와서 당신은 그것을 하나의 대답으로 종합해내야만 한다. 직관력에 숙달되기만 하면 이런 일이 순간적으로 일어나게 된다. 그러나 초기에는 바로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저지른다. 요약. 이 장은 정보로 꽉 차 있다. 그래서 요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직관적 상태란 간단히 감각이나 정신작용에 의존하지 않고 정보를 모으는 상태이다.
이 직관적 정보에 맹목적으로 의존하는 대신 그것을 정밀한 방법으로 조합하고 검증하고 해석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직관은 두 단계의 작용이다. 그것은 먼저 꿈을 꾸고 난 뒤 깨어난 상태에서 해몽을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